언론사 기자 여러분께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떠나기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부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실 음악 준비됐지요?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음악에 맞춰 먼저 선하신 일동 농협 양력 소개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회장님은 춘추가 팔순입니다.
그거 좀 조용히 해주시오. 파업선언다가 일을 하시는 데에는 저희들 기대기 셰파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만큼 우리 전우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월장병 사령탑에 대한 양력 소개를 간단하게 좀 올릴까 합니다. 먼저 1964년도에 잠교로 인간, 1968년 월남전 참전 16개월 복무하시고 기구 후 전략정보 전문 교육을 이수받고, 세 번째, 세계 각 국가와 국제군사 정보 교류를 주관하는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시고, 네 번째, 15년간 군생활을 마치시고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신 후 동아내미코를 창립하시고, 당시 동학으로 장영자 음사기 사건에 휘말려 희생양이 돼 서민국 군실에 약 보름간 감금되어 있다. 남한산선 육군 교도소 지하 벙커에 감금되어 상당한 고초를 치르고 투쟁 끝에 미워크 대사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국제인권노위원회 전두환 깡패 정부를 제소하여 배상을 받았으며, 일곱 번째, 안산무역주 경영 숨쉬는 김치 맛독을 개발 특허 내고, 여덟 번째, 김치독 관련하여 대기업 17개사와 10년 투쟁 역사적 경험 바탕에서 우리의 가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미국에서 다국적 사업 35년을 하시고 군생활 15년, 총 50년 경험 바탕 토대로 파월장병 전투수단 규명, 고엽제 신상 등을 예구 국내에서 총 50일의 강연을 하셨고, 열 번째, 잃어버린 전투수단 브레이즈 보고서, 브라운 각서, 책자를 1호부터 5호까지 발간하신 저자이시고, 11번째, 고엽제 작전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 행위 6호 책자를 최근에 발간하셨고, 12번째, 2019년 2월 23일에는 유엔 인권사회에 제소하여 고엽제 실태조사 요청 서한을 보낸 상태입니다. 13번째, 트럼프 대통령께 프레이즈 보고서 브라운 각서 임명계약서에 대한 해명 요청을 미 백악관에 서한을 보낸 상태, 미 백악관으로부터 문서가 접수되었다는 메일 전달을 회원께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14번째, 요즘에는 월남TV 방송을 약 400회 정도 하셨고 매일같이 전우를 위해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팔순의 연세도 하시겠다는 그 의지만으로 이 연세를 무색하시기에 매일 밤 1시에서 2시 사이에 귀가하시고 아침에는 6시 반 7시 사무실 또 출근하시고, 이런 지도자를 저희들이 어디 가면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좋은 사람에서 흥우맹랑한 소리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전국의 우리 전우 여러분, 또 미망인 여러분께서는 절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사회자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웅 회장님께서 회계문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처음으로 우리가 국제
외신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외국 외신 기자들께 감사드리며 국내 기자님들도 참석해 준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전에는 우리가 전투상, 고엽제 이 문제만 나오면 국내 기자들이 왔다가 돌아갔어요. 왜? 국가에서 막고 덮고 군사정부 시절에는 뭐 삼청교육 때 잡아다 인권 유린시키는 바람에 덮어졌던 역사 사항이 또 김영삼 정부 때는 이게 26명이 미국까지 가서 재판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상태로서 그 이후에 55년 동안에 묻혀뒀던 사항을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전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1968년 3월 15일, 1969년 6월 30일 기간에 육군 중위로 월남에 참전했으며 육군 소령으로 국방부 합참정보국에서 국제군사정보교류회의 주관장교로 근무하다가 의원 제대하였습니다. 35년간의 다국적 무역 사업으로 성장하다가 2015년 3월 월남 전투상 50억 달러를 국가 경제 동력에 전용한 역사를 발견하여 정부와 환급 협상을 제청하여 왔습니다. 처음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잊어버린 전투상 Lost Combat Duty Allowance 5호 책자를 발간하여 55년간 정부가 경제 동료의 전우들의 목숨값을 전용한 사실을 발견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정부는 환급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2선상에 삼반불 시대의 풍요를 누리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인공 월남 참전 노병들의 목숨값을 각 개인당 14,451달러를 55년 전에 환급하여 줄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피해는 아주 막중했습니다. 전사자 5,099명, 부상자 12,000명 상당입니다. 1975년 월남은 원명에 공산화되고 종전되었으나 대한민국은 고엽제 재앙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남전 철수 후 15년 내지 20년 후에 고엽제 재앙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군은 베트공의 무기 운반 통로를 사계 청소 및 자급자족 농작지역 제거를 하기 위해 고엽제를 정글 지역에 살포 작전을 전 구역에 실시했던 것입니다. 고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극물 다이옥신이 함유된 화학 무기였습니다. 1g에 2만 명을 사살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군은 한국군과 위험 의무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살포하여 한국군은 아무 준비 없이 피폭당한 것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다이옥신이 많이 마신 사람, 적게 마신 사람, 이들은 15년, 20년 후에 몸속에 축적된 둔채 전쟁이 종결되어 귀국했습니다. 몸속에 침투한 다이옥신은 배설되지 않고 축적되어 오장육부가 썩어 사망하기 시작하여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이 무슨 병인지 밝히지 못하는 괴질병이었습니다. 2019년 2월 현재 고엽제 환자는 보훈처 통계상 23만 명이며 7만 명은 이미 사망을 했고 16만 명이 고엽제 환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이 사실을 2019년 2월 달에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하여 백악관 홈페이지 대통령 직접 전송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접수 확인서를 백악관으로부터 받은 미국에서 잠재운 사건이 다시금 부활되므로 미국 대통령은 심기가 매우 불편한 미국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이 유엔 이사회에 요리되어 올라가는 것에 11일 한미 정상회담 빌미로 고엽제 재앙에 대한 최초리를 들어
호령한 한미 정상회담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이웃 동네인 한반도에 한국의 한미 정상회담 이름 빌미로 방하게 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진 바 없으나 7월 초로 될 것으로 예견합니다. 이 정상회담은 고엽제 한미 정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세계 1등 국가로서 명예가 추락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엽제 환자 18명과 18명을 비롯하여 연합군 6만 명,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그 24만 명은 제초저 회사를 상대로 해서 400억 달러 배상 청구했으나 슬그머니 합의 미국 대통령은 이제 배제된 사유를 발표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1994년 7월 18일 한국군 고엽제 환자 26명이 미국 제조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온 바 질질 끌다가 1999년 5년 후 원고 9명이 질병이 고엽제가 심화해져 사망하게 됨으로써 미국 가시길 바랍니다. 많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김성현 회장님께 박수. 김성현 회장께서 차트 브리핑을 약 30분가량 하시겠습니다. Combat Duty Allowance, 고엽제 유엔 군의사회에 상정한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Council 이것을 마이크 나오가지고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됐어. 여기서 마이크 이동형 마이크 하나 좀 저쪽 영상실에 가셔가지고 따로 떨어진 마이크 하나 좀 달라 그래요. 누가 한번 올라가십시오. 여기 지금 잊어버린 전투당 Lost Combat Duty Allowance는 작년 3월달에 제가 개발해서 발견해가지고 참 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밑에 한글로만 된 거를 김병년 연세대 교수가 번역한 책자가 나왔는데 요게 요거 미국 사회에서는 판매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판매가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요거 가진 천경수 목사가 들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거를 가져와서 내가 이걸 보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1 빌리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영어 뭐 다시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만 하겠어요. 1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달러를 전쟁 준비금으로 미국이 5만 명이 한꺼번에 월남에 파병하니까 15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아껴 쓰고 925 million이라는 건 외환보유고에 비축시켜놨다고 딱 나와요. 요걸 누가 그대로 얘기했느냐면 부대 포터 대사가 사이밍턴 청문회에 미국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거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이게 한마디로 다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925 million은 외환보유고에 비춰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동력에 사용한 겁니다. 지급해준 수준에 거의 가까운 크로스라는 말이에요. 가까운 금액에 페이되었다. 여기 뭐냐? 미국과 한국군의 봉급이 거의 같다는 게 여기 나와요. 그러면 브라운 각서에는 크로스라는 말을 안 쓰고 same이라는 말 쓰세요. combat duty same rate라는 말이 나와요. 그 브라운 각서에는. 근데 여기에는 크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봉급에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럼 미국 봉급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보면 여기에 요건 미국 봉급의 저겁니다. 배급 표시예요. 그럼 병장이 제일 여기 나옵니다. 국가가 이득을 취해서 군인들에게 상당히 적은 수치를 적게 줬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밑에 글자에 나옵니다. 한국 정부의 돈도 송금해 준 게 금액이 얼마인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저 얘기 못해요. 꼭 14,451달러를 이제 미국 대통령은 브라운박스 10%만 허가를 해줬으므로 그 브라운박스 90% 경제 동력에 사용한 걸 이제 확인 좀 해주시고 한국 정부 대통령에 얘기해줘서 고엽제들이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거를 받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께서는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이 연합군들이 23만 모여서 3,700불씩 주었는데 한국군은 제외시켰다. 근데 제외시킨 게 아닌 거를 저는 봅니다. 그 제외시킨 거로 나와요. 근데 그거 대답하라. 아니 대한민국이 34만 명이 월남 갔다 오는데 고엽제가 생길 건 뻔한데 배제시켰냐? 절대. 어느 대통령이었는가 따져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미국에서 부른 거예요. 야 너희들이 거기서 한 60%, 50, 80% 이렇게 고엽제 환자가 생겨서 미국에 지금 난리 나는데 같이 와서 합세하면 골치 아프니까 합세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지원받은 것이 바로 지금 고엽제 병원을 5개 지어준 것이 특히 그 돈은 나는데 안 해요. 행정 업무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미국에 세계 1등 국가예요. 세계 경찰 노릇을 미국이 하는 나라가 한국에 생길 고엽제에 대해서 그렇게 덤벙하게 덮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냐? 생활 대책 해줄 건 뭐 다 지원해 주는데 정치 잣대로 우리 고엽제를 쓰레기 취급하면서 벌어진 역사, 미친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수치를 보훈처에다가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2019년 2월 말 현재 22만 4,937명 한 23만 명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통에 물 마신 사람 야간에 가서 매복하다 목이 많아서 물 급수가 안 돼가지고 수통에 물 마신 사람들은 40대 50대 이반에 오장육부가 썩어서 다 사망했습니다. 그게 7만 명 사망 수치가 되고 7만 명 사망 수치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15만 7,755명 이 사람들은 지금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엽제라는 병이 무슨 병인가?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40대 50대 됐을 때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하다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이건 재앙입니다. 범죄 행위예요. 이런 사항을 한국이 정치적으로 막고 덮고 고엽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1994년 여기 나옵니다. 변호사 3사람, 미국 변호사 2사람, 한국 변호사 1사람, 3사람 변호사 여기 선임됐고 여기 1994년 7월 18일 미국 법원에 이거 세성한 번호가 C94-2513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거기 원고 27명의 명단이 여기 그대로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저기 나옵니다. 또 7개 제초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건 역사가 여기 나옵니다. 9사람은 죽어버려요. 미국 당국이 급해가지고 취하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취하했다고 나와요. 소송을 취하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I don't know. 나 모른다 하는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한국의 보훈처의 대답입니다. 이거 오늘 핵심이에요. 요겁니다. 보훈처에서 뭐라고 대답 나왔느냐. 소송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며 취하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합니다.
사람이 죽어 자빠졌는데 양해 청와대에다가 써놓은 게 나옵니다. 여러분 책자에 제일 뒤에 나옵니다.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왔냐? 더 밀리니까 10가지 딱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 민간 단체에서 얼마 냈냐면 고엽제 질병은 123종이 된다. 그리고 신경장애, 말초신경장애, 감각장애, 피부질환, 염소성, 여드름, 수포성, 건성 피부질환, 생식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제2의 건강장애, 선천성 기형, 유산율 증가, 불임 2세의 종양. 지금 이 문제에 의해서 이거는 고엽제 환자들은 말 못한 여러분들이 여기 저희들한테 이번에 이 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조금 보내달라고 했더니 후원금을 2만원, 3만원 막 하면서 수없이 2천만원을 목표했더니 4천만원 넘게 지금 모금이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해줘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 24만 명의 소송 결과 아까 얘기한 대로 84년 5월 7일 선거일자인데 슬그머니 이전에 83년도에 합의금 1억 8천만 원이 아니고 3,700불씩 탔다는 것이 엊그저께 미국 간의 정치 잣대로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 잣대로 전부 다 쓰레기 취급을 우리를 한 겁니다. 이건 레이셔널 크라임입니다. 국제 범죄 행위입니다. 1994년 7월 18일 한미연합 연방법원의 20년 고엽제가 원고 소송 5년의 함흥차사가 됐습니다. 함흥차사는 영어로 뭐라고 표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번역가들이 잘 얘기해 줄 걸 알았습니다. 함흥차사가 됐습니다. 미국의 제네바 의정서가 1925년 제네바 프로토콜의 의정서를 뭐냐면 전쟁 기간에 화학무기를 쓰지 않기로 미국을 비롯해서 선언했는데 이것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 오렌지 이거에 대해서 디폴리언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이걸 쓰느냐? 에이전트 오렌지 암호 문자입니다. 이 암호 문자가 하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산업 찾아도 사전에 지금 이게 뭐로 나오느냐면 고엽제로 나옵니다. 암호 문자로 사용하던 것이 나왔습니다. 고엽제 사용 목적은 뭐냐? 베트콩 운전지 및 무기 비밀 수송로를 제거하고 사계 청소 및 베트콩 경작지 작업 자적을 못하게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뿌린 것인데 이것이 인간에게 이렇게 강력한 화학 무기로 등장되며 총산가리의 1만 배 오지 없이 살포했다는 겁니다. 요게 피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엽제 후유증의 법률안 입법 예고를 92년도 했고 왜 그전에는 몰랐어요? 여러 군데에서 전국에서 산발전으로 아파서 난리치니까 이때 근데 92년도에 5,000명, 8,000명 등록하게 되며 사망자가 10,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96년도에 그런데 현재 고엽제 환자는 16만 명에 등록돼 있고 7만 명이 지금 사망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국군 월남 참전자 34만 5,994명 대비 60 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평가였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지나가기 전에 하나 좀 더불어 얘기하고 나갈 거는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피죽을 쓰는 곳에 그걸 인수 맡아서 우리가 전쟁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빨리 와라. 근데 그때 브라운 각서에다가 서명을 해줘야 가겠습니다. 브라운 각서 뭐야?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존슨 대통령이 불러서 이동훈 외무부 장관이 미국에 방문을 한 게 1965년 3월 17일 3박 4일 갑니다. 브라운 대사와 앞에 앉아서 야 너희들 왜 월남 파병 한다더니 안 해? 브라운 대사가 빨리 안 해줍니다. 서명을 뭘 안 해줘? 각서에 대해서 선 파병 후 계약을 하자입니다. 선 계약 후 파병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나라 계약서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존슨 대통령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브라운 대사가 그랬습니다. 시레이션만 먹고 우리가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김치레이션이 들어가야 한국은 5,000년 역사와 같이 공생한 음식이 있는데 그게 김치입니다. 그러니까 시레이션하고 김치레이션을 같이 먹어야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서 싸움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 대사, 한국에서 먹는 외무부 장관의 외교술에 의해서 10억 달러를 받아오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파병이 됐는데 국가가 발전하고 하는 건 잘 됐어요. 근데 이것이 미국이 그때 90%를 승낙해준 걸 지금 확인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은 90% 국가 경제 동력의 사양을 확인해서 그걸 전우들에게 돌려주게 되면 고육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하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박사의 여론을 자극시킬 부분, 이 군원이관 주월 한국군 장병에 대한 수당 및 전사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이걸 삭제하거나 또는 적절히 표현을 바꾸어서 표현하라. 요 지시예요. 이게 뭐냐? 끝나게 되니까 나 죽겠으면 이 새끼 빨리 이거 해가지고 소리 질러서 외무부 장관이 가서 만들어낸 비밀 문서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밝혀지게 되니까 SBS, JTBS 방송국에서 직접 나와서 방송을 해준 것으로서 여러 전우들 앞에 공개되는 것이 바로 이 오호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저한테 와서 편지 써준 걸 읽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그날 저녁에 전부 다 울었답니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어떻게 생활했냐 했더니 남편이 한참 경찰로 생활을 할 만한 쯤에 이름 모를 병이 생겨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 월남 갔다 왔지? 예, 월남 갔다. 너희 고엽제 병이야. 저 보험병원에 가봐. 그래서 보험병원에 왔다는 이게 웬 말입니까? 하면서 한평생 거지처럼 바보처럼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써왔는데 그날 저는 유튜브에 그걸 낭독하니까 전 우리 유튜브 고엽제 가족들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은 1983년 연합군 합의금 3,700달러를 지급했는데 한국은 배제한 데가 뭡니까? 이제 전두환이한테 줬든 뭘 줬든 어떻게 됐든 정확한 발표를 해야 될 시점이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 한국군 모병 원고 26명의 합의금 얼마에 수습했는가? 이거는 돈 안 주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차사가 됐어요. 지급해주면 된다 하는 것을 미국 대통령한테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고엽제 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엽제 작전은 인도에 반한 범죄고 이거는 전쟁 범죄입니다. 고엽은 칼을 가 범죄자들을 모조리 때려잡겠다는 시한폭탄의 고엽제 환자들이 가슴 속에 시한폭탄의 휘발유를 부어놓은 것이 유포집단이다. 이것은 재앙. 그거 여러분 그분한테 박수 보내줘야 돼. 김한영 박수 보내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4시간 작성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썼습니다. We would like to ask the United Nations General Embassy Human Rights Commission to I just wanted to clarify, where did you get the figure, the 230,000 people suffering from Agent Orange? Where did that number come from? 예. 37명은 요거는 2019년 2월달 기준으로 한국 국가보훈처에서 제가 직접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 7877명, 그 다음에 후유의 증 86,737명, 고엽제 후유 2세 144명, 합해서 157명, 157,755명이 여기에 등록된 수치입니다. 거기에 또 7만 명 중에서도 등록자가 58,000, 등록 기준 미달자가 12,000명, 합해서 7,000명이 돼 있고, 등록자 5만 명, 등록 기준 미달자가 35,000명, 합해서 86,000명이 됩니다. 요거 돈
국가에서 돈을 좀 주는데 이거 받고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이거는 약방의 감시식을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렇고 고엽제 사망자 수치는 67,182명, 65%, 224,937명이라는 수치가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수치입니다.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저널리스트 회사 이름 대주세요. 예, 저는 중국 신한통신의 유승기 기자라고 합니다. 그 프레이저 보고서 예. 이거를 원본을 얻으신 건지, 어떻게 이게 뭐 어떻게 얻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예. 그 여기 보니까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가 있고 이곳은 이제 협회가 다른데 이렇게 따로 해서 전조수장 진상 규명을 따로 하시는 이유가 혹시 언제부터 시작하셨거나 이유가 예. 있으신지. 아주 뭐 우리 한국의 사정을 깊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월남 갔다 온 울부짖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가 돈을 좀씩 주는 복지 자금을 주는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월참이 있고, 그 다음에 고엽제가 있고, 무분자협회고, 그 다음에 상위공정위 4개 단체가 국가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을 좀 주니까 젖을 빨아먹고 있으면서 전우들을 위해서 일 하나도 안 하고 국가가 시키는 관제 데모, 관제 행정, 관제 말하자면 청와대 훈련시킨 원격 조정에 의해서 논란하고 있는 단체, 국가 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고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단체가 중국에서 공장을 한 5년 하다가 철수해서 이제 공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군복 입고 다니면서 난리 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55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걸 봐가지고 그 원본에 한국에 나간 사람들에 대한 미국의 연구소서 투스타가 만들어낸 책자인데 그 원본을 보니까 브라운 각서가 거기 나오는데 거기 나와요. 브라운 각서 뭐냐면 한국군에 대해서 combat duty allowance, combat duty pay same rate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미국에 지불해준 것과 거의 같은 비율의 금액, 똑같은 금액을 지불해줬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 아까 나의 말씀을 빨리 풀어주고, 고엽제에서 문제가 뭐냐? 한국 정부 지금 터지기 직전에 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도 몰랐어요. 좋은 사회에서. 왜? 군부 독재에서 막고 덮고 때려잡고 막 이래서 덮어졌던 것이 이게 이제 36년간 흘러가는데, 미국에서는 어제 우리 최두환 군이 영어를 카나다에서 16년 생활해서 저분이 전부 돌리고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래. 미국의 기자들이 물어요. 야, 30년 전에 미국은 막 난리쳐더니 잠재워졌는데, 그것이 미국 사람들 기자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배출을 내가 책자를 줬어요. 이걸 보고서 딱 대답해 줬어요. 너희들 90% 그때 경제 동력에 써서 3만 불 시대가 된 게 주인공들이 월남 정들인데 그거 빨리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권면만 한번 해주시면 고엽제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예. 그 조금만 저희 52회 오늘까지 52회 강연을 해왔고, 이제 전 사회가 다 알았어요. 유튜브 140년 새끼 올려놨더니 국가정보기관에서 해친 거가 이제 해칭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40년 유튜브가 다 날라갔어요. 그래 그 이후 1월 16일부터 다시 올려서 240개를 올려놨더니 이제 전 사회가 전부 다 발동 걸기 직전입니다. 이건 해결 안 해주면 전부 다 장문한 폭탄, 가슴속에 지금 폭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사를 쓰려면 그 자료 출처가 명확하게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근거를 주로 드시는 게 브라운 박사랑 프레이저 보고서. 예.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 같은 건 워낙 유명한 보고서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떻게 이거를 입수하게 되시나요? 왜냐면 이런 게 기밀 브라운 박사가. 그거 아주 중요한 걸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연세대 교수 김병민 씨가 요거를 미국 가서 번역을 해서 천경수 목사라는 분이 요걸 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JTBC, SBS 방송에 제보했더니 이게 미국 가서 그럼 찍어와야 된다 해서 원본을 다 찍어온 겁니다. 이게. 미국 가서 찍어 갖고 와서 저한테 줘서 내가 3월달에 책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간접적인 방법. 하진 못하죠. 그래서 전후사 내가 워싱턴 DC, 조지아, 모스크라는 세 군데를 내가 강연을 하고 왔더니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도 요거 말고 요 정보가 와서 이제 제일 귀중한 게 이겁니다. 요거 이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사인입니다. 이게 여기 외무부 장관 최리화 사람이 밝히지 않고 나한테 줘서 이거 가지고 국회 들어가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상파 방송에 내가 줬더니 6군데 줬더니 JTBC와 SBS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보고 이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 사인이 맞냐 틀리냐 했더니 이거 맞다고. 박정희 한문 박정희 할 때 희자 사인입니다. 이 사인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돼가지고 이게 발표가 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치료 현황은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고 예. 또 중증이라든가 뭐 가벼운 증세라든가 예. 이럴 때 정부에서 현재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뭐 예. 그 금액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발설해드리겠습니다. 대조표는 미국의 VV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트남 오브 아메리카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올려놓을 시간이 없어서 글만 올려놓고 아직 답장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고엽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97년도에 돼가지고 지금 그때 5,000명, 8,000명 했는데 지금 15만 7천 명이 되는데 여기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 증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자가 지금 3급, 5급, 6급, 7급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5만 7천 얼마가 되고 거기에 미달된 사람이 거기에서 12,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유증이 아니고 후유의 증 해가지고 86,000명 다는 사람들은 이거 얼마 못 받습니다. 근데 이 받는 기준을 보면은 고도, 중도, 경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저 거울랑 갔다 온 사람들 지금 최저 금주는 이거는 필리핀, 태국, 호주 여기에 비하면 13배가 차이 납니다. 호주는 2,500불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70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투비되는 이전 때 나하고 이상 줘야 되는 기준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16만 명 가상하면은 6만 명은 여기 가당하고 여기가 15만 7천 명이 저기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고엽제 사람이 죽으면 10만 명에 대한 죽으면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이 국가 유공자증을 발굴하면서 저런 식으로 국가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국가 정치자 때는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해주고 이들에게 90% 전투수단까지 뛰어먹어서 국가가 발전했으면 자연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줘서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호소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환자들은 치료 상태가 한 달에 뭐 병원을 몇 번을 가야 된다라든가 또 후유증의 환자들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매일 가야 되는 건지 뭐 한 달에 한 번 가도 되는 건지 두 달에 한 번 가야 되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가 이제 한 달에 제가 가서 가입 신청을 한번 석 달 동안 받아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약을 타러 가게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환자들한테. 아니고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분들의 그 수준을 보면은 받고 있는 수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생활 수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 수익자가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활동을 못하는 사람한테 쥐꼬리만하게 주는 걸 가지고 하나의 주는 표시를 내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10만 명은 거의 다 등회인물입니다. 등회인물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타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등회인물로서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제가 지금 돈에 대해서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뭐 그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분께서는 매달 뭐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 가야 되는지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되는지 또 후유증 증세를 앓고 계시는 어떤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을 2개월, 3개월 한 번씩 가면은 약을 이래 산더미 맞춰서 3개월씩 이래 먹을 약을 보험병원 처방을 해줘요. 보험병원에서. 그래 그 약이 떨어지면은 또 치료받고 약을 또 처방을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보건병원 같은 데는 하루에 한 5, 6천 명씩 옵니다. 5, 6천 명씩. 그분들이 전부 고엽제 환자거든요. 고엽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대형 병원에서도 고엽제 이 병하고 인과관계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찾아내지를. 전부 다 말해 비슷한 병명입니다. 그걸 종합병원에 대형 병원에 가도 딱히 이거 무슨 병이다 이거 찍어내지를 못해요. 보다 보면 그걸 서울 저 목동 가면은 한 군데 병원인데 거기서 그분이 이 진찰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있다. 이거는 이 병은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없다 하는 걸 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비교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이 치료하는 상태는 어떻게 하는지 발달한 미국의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거기 수준에 맞춰서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세요. Agent Orange was also used in the DMZ here in Korea during the Vietnam War period. Are you representing, or are there cases of people, Koreans, that are suffering the effects of that as well? And are you representing them with your actions?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접수를 받고 활동하는가, 그걸 질문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요거 안지가 지금 제가 2월 23일 날 알아가지고 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미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 유튜브를 작성하는데 155마일 전선에서도 고엽제를 다 뿌렸다. 근데 월남 고엽제, 한국 고엽제, 그러면 한국에서 생긴 고엽제는 우리가 접수 안 합니까? 하고 젊은이 왔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정보도 없고 수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신청을 전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155마일 전선에서 근무한 미군이 미국에 가서 제대해가지고 병을 앓고 저 군이 저기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700 도랑물을 땅속에 묻은 증인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미국 이제 제대하고 가서 시름 앓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이건 무슨 병인가 이게 처음에 미국에서도 그걸 잘 대외시하다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는가 해서 동료 미군 3명이 같이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찾아가 봤대요. 나만 이 병에 걸렸냐. 그래서 가니까 세 사람이 똑같이 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의 이제 그 세 분이 합동으로 미국의 사회에 알려서 미국에서 이제 모든 지금 155마일 전선에 전부 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고엽제는 같은 종류니까 같이 접수 받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원에 고정적으로 가는 횟수가 정해 있느냐 하고 하셨는데 그것은 없고요. 자기가 아플 때만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내 고엽제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국내 고엽제는 제 전망에서 67년도 9월부터 70년 1월까지 사이에 제 전망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아까 그 피해자분 15만 7천 예. 저기 보여주신 15만 명 가운데 10만 명 정도 되시는 분은 아예 그럼 지급되는 수당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지금 명칭은 15만 명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후유증 여기에 대해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그 수치 받는 사람 금액이 돈으로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우리가 경도, 고도, 정도, 무이거가 나오는 금액이 30만 원 올랑 갔다 온 사람 고엽제가 아닌 사람들은 3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 조금 더 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추준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요식행위의 국가 정책 차원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고엽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생활 수준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거기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밥도 제대로 요식행위지 이게 진짜 국가 고엽제들에게 국가가 대접해주는 대우인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네, 이거를 지금 고엽제를 받으신 분 중에서 등외로 받으신 분들은요 국가에서 그 공공병원이라는 데서 약만 주고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0만 명이 내가 봐서 3년 내에 수당을 월 30만 원만 받고 있어요. 예,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람. 예, 그 다음에 등급을 받은 사람은 고엽제에서 이제 경도, 중도, 고도가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올라가면은 7급, 6급이 이제 이래 쭉 있는데 아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월 참전 수당 30만 원만 지급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게 전부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이 뇌출혈을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집에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수익 사업이 크면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지금 등외 판결을 내렸어요. 그 두 사람이나 내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활동을 수익 사업 할 수 없는 이런 육체적인 저항이 오는 사람들한테 지금 국가가 대접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못하 있는 사람이 거의 10만 여기 해당. 이 8만 6천 이 사람들은 거의 다 활동 제대로 못하고 저거 수익 사업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등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받아요. 한 150, 좀 심하다 해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보상받는 게 아니고 네.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지금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떤 그 활동이 가능하냐 지금 뇌출혈 전부 다 제가 이야기로는 네. 대부분의 후유증 환자가 뇌출혈 환자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고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한 피부병서부터 뭐서부터 여러 가지 질병들이 123종이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질병들을 국가가 두 종류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핍박당한 사람들한테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못 해줘서 그거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보상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걸리신 분들이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냐 이 소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하소연하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지금 미국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히 있어요. 슬로우 프리스라는 말을 쓰더라고. 서서히 죽어가는 병으로 슬로우 프리스라는 말을 써서 영어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직업에 대한 집에 의식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정부가 고엽제 질병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8가지인가 작년 연말에 2가지 첨부돼가지고 18가지인가 20가지인가 이랬는데 뇌졸중이 와도
그 정부가 정해놓은 그 병명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등급을 안 줍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생활을 못하는데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병명 기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경제활동이나 자기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정부가 등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제 관건입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사람들은 등급 혜택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대접을 해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 병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거는 이제 표 디지털을 내가 여기다 안 넣습니다만 그건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와전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엽제 그 심장병으로 6급 이항을 받고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조금 이 설명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서 바로잡기 위해서 등회자는 해당 질병에 대해서 보험병원을 무료로 진료를 받습니다. 그 외의 진료는 안 됩니다. 혜택이 없습니다. 그 질병만 받고 또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나눠지는데 후유증은 상위 등급으로 7급에서부터 1급까지로 나가고 또 그 후유의증은 등외로부터 똑같이 등에 나가는데 경도, 중등도, 고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엽제 질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활동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보시다시피 활동을 합니다. 지금 저도 중등 6급 이항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고엽제 환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등회나 급수를 받으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옳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고엽제에 대해서 지금 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지 못한 전투수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네, 맞죠? 고엽제를 받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병원에 투입된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니까 여기 오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김성우 회장께서 지금까지 발벗고 나서서 뛰는 것은 우리가 받지 못한 수당을 나가는 것이지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회장님의 답변을 드린 거고 여기에 우리가 그 주 목적은 전투수당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네? 그 목적은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여기 기자님께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오늘 하면 읽혀질 수도 없고 저거 왜 그러느냐 거러지 떼들이 항소하는 것 같은 얘기밖에 안 들려요. 왜? 55년 동안에 돈 달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예요. 미국 정부에다가 10%만 주게 하고 90%는 경제 동력에 사용하기로 해달라 해서 미국에 사인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확인 좀 해달라. 왜? 이 고엽제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해결하려면 여기 중도, 고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활동을 하는데 병이 아파 죽어가는데 뭘로 활동을 합니까? 그거 다 죽은 거지. 내일 모레 언제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자, 전투수당 90%까지 국가가 전용을 했다. 그거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이 차원에서 고엽제 문제가 해결돼서 이것이 불거져서 이 사람들이 튀어나오면 미국의 이 90% 경제 동력에 사용한 금액 14,451달러를 지급해 주도록 지시해달라.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다 올린 게 뭐냐면 책 표면에 나온 거 거기에 아까 925 밀리언이 나와요. 그거만 나눠줘도 얼마 되냐면 2억 700만 원 되니까 그거부터 나눠주고 나머지 9억에 대한 협의합시다. 협상합시다.
그럼 이원 쉼없이 나눠주더라도 여러분들 생활에 보탬이 되죠. 경도 고도 뭐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파워 이스 머니, 머니 이스 파워가 아니라 파워 이스 빅토리, 힘의 승리가 된다 하는 얘기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은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다가 전투상 전두환 깡패 정부에 들어가서 죽다 살아나왔는데 2년근 봉급을 줘야 되지 않냐. 근데 말 한마디니까 2년 봉급을 줘서 내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35년간 다국적 무역사업을 한 경험을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어냈고 또 다시 미국 대통령한테 놓고 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께서는 이거 한국의 문제가 이렇게 돼서 여기다 귀뜸 좀 해주세요. 한국 정부에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전투수단을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타면 고엽제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4월 11일 날 불려간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변호사들이 어떻게 알고 소송하라고 왔어요. 소송하자고 소송하면 빨리 턱걸이 걸리게 된대요. 왜냐하면 국방위원회에서 이거 소멸시효가 25년 지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거 소송 국방위원회에서 이걸 특별법위원회 가결이 되면 변호사들이 소송하면 돼요. 그런 거 걸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4.3 사건이고 6.25 사건 같은데 70년이 넘었는데도 그 사람들 다 탔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멸시효 턱걸이 시한법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요새 그게 돌아가요. 오늘 여기 우리 전우들께서는 잠깐 남아 계세요. 그러다가 특별히 할 얘기가 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 자제분 중에서 이쁜 따님 있으면 치마적으로 이렇게 띠 불러서 나와서 협의 좀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는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도 됩니까? 하고 따지는 식으로 전화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들은 더 좋지요. 그래서 나와주신 분이 최두환 분입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무료 봉사로 여러 외국 기자들을 전부 컨택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성공리에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자제분을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제가 기자님들한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네, 제가 기자님들한테 지금 Can you hear me? 거의 80세를 바라보시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그냥 일반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입니다. 이 유공자들이 여기에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되게 국가가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고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신 거를 이런 걸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나라를 가도 국가유공자라는 사람들을 이런 대접을 해주는 이 대한민국 자체가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들이 이 사실을 그냥 사실 그대로만 오늘 받았던 거를 뭐 돈이 얼마고 뭐를 얼마고 이거보다는 이 시니어 자체들을 국가유공자들이 왜 여기에 나왔고 데모를 하려고 하고 인생 5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나와서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왔어요. 와서 계약서도 갖고 왔어요. 빨리 하자고. 한시적인 법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에서 접살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해방도 놓고 방해도 하고 우린 못 가게 그냥 여기 가지 못하게 그냥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오늘 다행히 이렇게 세계 포문을 열어서 매스컴에 나갈 수 있게끔 리포트 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게 드리고 이제 한국의 매스컴도 아마 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매스컴에 나가게 되고 같이 외국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여기인도 여기에서 고엽제에 대한 매스컴 파도를 타게 되면 이제 여러분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참 중요한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언제 어떻게 발표를 하든 간에 우리는 처음에 여러분들의 우리 단체가 지금 3만 5천 명이 사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가입을 빨리 해주셔야 만약 10만 명만 되면 저는 국가 협상 테이블에 내가 마주 앉게 됩니다. 왜?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년도 선거가 이루어지죠. 국회의원 선거 되려면 우리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다 국회의원 350명한테 6호 책자가 다 나갑니다. 이제 쫙 다 보내줘요. 여기에 각 지역별 우리가 국방위원회 또 정무위원회 두 군데서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참전용의수당 정무위원회, 전투수당은 국방위원회 이 두 군데서 소위원회가 다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됐다 해서 까불고들 있어요. 근데 이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개 공청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공개 공청회라는 2시간 국회 방송이 이루어지면 실제적으로 전문가 거기 국회의원 또 우리 단체 연구한 단체들이 다 나가서 발표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이 통과되면 입법상정이 여러분의 특별법 발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이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지해야지. 그리고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이 늦게 전화 와요. 그 지금 전투수당 어떻게 대응합니까? 무조건 이 전화를 받으면 내가 황당해요. 3년 반 동안 부가라고 뛰었는데 그거 어떻게 돌아가나?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를 보시면 매일 저녁에 내가 발표하니까 거기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방법을 전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유튜브를 보게끔 하면 그 100마디 말보다 훨씬 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빨리 저희에게 1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성공하는 날이 돌아옵니다. 옛날엔 knowledge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가 됐습니다. Power is money, money is power. 돈이 힘이다, 힘이 돈이다 했는데 우리 종들에게는 돈이 아니에요. Power is victory, victory is power. 이게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힘이 승리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VIPTORY 이거를 우리가 까지 누가 미국 대통령하고 주고받고 유엔 인권 이사회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이 있냐? 그거 따지고 덤벼들면 맞다가도 말 못해요. 왜? 엄청난 일을 우리가 지금 올려놓고 청와대에서 주니 아느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느 사람 전화를 저한테 전화 왔어요. 딱 회장님 2억 준다며요. 그래서 그건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얘기 못해요. 그리고 탁 끊어버리더라고. 이런 식으로들 전화드리면요, 천둥 번개가 치면 소나기가 내리지게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여러 군데서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정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자분들은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 자료를 20페이지하고 또 손회장 다 붙여서 다 드렸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저분들이 오늘 여기서 기록한 거 말고 거기 가서 복독관 하시는 분이 그걸 저한테 그 자료를 준 겁니다. 그거 몰라요? 왜? 약을 타먹고 뭐고 왔다 갔다 해봤어요. 비뇨기과가 조금 문제가 있고 뭐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 4가지가 이제 고엽제 34만 5,994명의 함성 구호 1. 문재인 정부는 전투수당 90% 협상에 임하라! 청와대는 23차례 협상 제안에 꽁다가리 맞습니다. 정부는 참전명예 수당 8만원 인상 잔재지 부리지 말라. 국회는 국방위원회 공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 이세호
장관 고속도로 전용 항의료에 대해 대답하라! 고속도로 매년 수익금으로 전투수당 대체 환급하라! HID 북파 공정을 넣기 고속도로 점유 협상하자! 포토대사의 증언 미군과 한국군의 동일 수준을 환급하라! 전투수당 도둑질하는 놈이나 방관하는 자는 동일범이다! 호남 황금쌀과 북한 10대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월남혁명으로 촛불혁명 대갈통을 까보시죠!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여러분 저 단상으로 나오세요. 여기 봐주십시오. 여기 봐주십시오. 전부 앞으로 오세요. 네, 회원분들 앞으로 전부 나오세요. 전부 다 모이셨습니까? 자, 한번 찍어보세요. 어느 분이 이기물이 잘생기는지. 앉아 한번 하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나이 하나 둘 셋. 소리 봐라 소리 올라가면 더 내야겠다. 손가락 맞지 마라. 소리 가면 안 되나? 올라오면 되겠다. 자, 똑같이 하나, 둘, 셋. 올라가면 되겠다. 한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